됐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블루다이먼드 조인호입니다. 진짜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어제 이제 부산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이제 발표한 지가 이제 한 달 후 정도 된 것 같아요. 되게 짧은 기간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등록도 시작되었고, 이제 어제부터 제품 구매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쓰시고 계시고요. 생각보다 속도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픈이 되고 한 3개월이 지나야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PPT 페이지 수가 조금 평소 때보다 좀 작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애드립을 많이 하겠잖아요. 그래서 베트남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주로 하고, 제가 오늘 사용하는 PPT 이제 조금 지나서 몇 장 지나서 부분은 수정은 되겠지만 앞으로 베트남어로 번역이 되어서 공식적인 어떤 사업 설명을 할 때 또 사용될 자료들을 오늘 그냥 가지고 왔어요. 보상 플랜은 지금 현재 베트남의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윤곽은 정해졌는데 지금 마이오피스 오늘 들어가시면 베트남 마이오피스를 들어가시면 보상 플랜이 안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결정난 보상 플랜이 이제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제가 알고 있는 정도 내에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배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람을 가다 않고 힘차게 나아간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정확하다면 그 속에서 있는 험난한 여정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붉은 글자로 제가 이제 요 위에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열정이 있는 삶을 원한다. 나는 진짜 마음이 설레는 일을 하고 싶다. 자유롭게 그리고 떳떳하게 살고 싶다. 쪽팔리지 않게 내 삶에 단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 자, 뉴노멀 시대의 당당한 결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글들이 굉장히 와닿는 글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는 판이 바뀌는 상황을 쫓아가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는지가, 우리 보통 그렇게 살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뚜렷한 목표,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판을 짤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나와 당당한 결별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당당한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당당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에 비해서 우리 21세기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들을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또 바라지도 않아요. 도와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 21세기형 비즈니스에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또한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정해진 파이 속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파이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진정한 부를 쌓는다는 것은 쌓는 대상, 즉 돈만이 아니라 바로 쌓는 삶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당신의 성장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많이 봤죠. 왼쪽 화면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의 형태는 바로 액티브 인컴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소득을 올리지 않는 거고요. 일하는 만큼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 화면은 사업가, 500인 이상의 사업가와 돈을 투자해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이걸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액티브 인컴은 95%를 차지하는데 5%의 부를 가져가고요. 오른쪽 보면 패시브 인컴에 있는 분들은 5%를 차지하는데 95%의 부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95대 5가 아니라 99대 1로 가고 있고요. 좀 있으면 99.99 그리고 0.001 이런 식으로 모든 구조가 바뀌어 나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액티브 인컴 속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리고 어떤 자영업의 아이템을 가질 것이냐가 아니라 소득의 형태 자체를 바로 패시브 인컴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분면 BI 사분면으로의 위치 이동이 필요하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언젠가부터는 돈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바로 이른바 자산이라는 것들을 구축하는 데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시크릿이라는 비즈니스는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소비, 이 소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하면서 그리고 이전에는 유통이라는 부분들을 대기업과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그런 유통과 광고의 역할들을 우리 평범한 소비자들이 해냄으로써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크릿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크릿의 오너는 아이작 회장님이고 유태인이십니다. 시크릿은요, 혁신적인 기회, 독보적인 제품, 그리고 남다른 기업 문화를 통하여 세계적인 부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사명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본사를 두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됐죠. 그래서 이때의 유통의 어떤 방법은요, 백화점과 면세점 그리고 대형 쇼핑몰들을 통해서 유통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40개국에 백화점도 대형 매장 600개 그리고 작은 로또 매장까지 하면 우리 아이작 회장님의 말씀으로는 약 900개 정도의 매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직접 판매 방식이라는 또 하나의 유통 채널을 확장하게 됩니다. 흰색 글자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고요. 붉은색 글자는 이번에 2019년 11월 18일 드디어 라이선스를 받게 된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총 8개국이 직접 판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세 번째, 아시아의 첫 번째로 직접 판매 방식으로 시작을 한 나라이고요. 베트남은요, 동남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최초로 시작을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박항서입니다.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도 계시고, 하격 감독이 또 박 감독이 계시고요. 또 골프 국가대표 감독도 박 감독입니다. 그래서 쓰리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시아 최초의 한국과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최초인 이 베트남이 힘을 합쳐서 베트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를 개척해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는데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라이센스를 받기는 쉬운 나라들이 있는데 굳이 어렵고 어려운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오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아이작 회장님의 의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굉장히 맞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베트남은 가장 경제 성장률이 빠른 국가이고요. 그리고 국민성 자체가 굉장히 건면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셉니다. 저는 베트남 여자분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책임감이 강하고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많이 쥐고 계세요. 베트남 분과 결혼하신 한국 분들, 베트남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쥐어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베트남과 한국이 또 축구 때문에도 더 강력해졌지만 관계가 이제 한배 가족들도 되게 많으세요. 시크릿을 이렇게 협력해서 나간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 파트너들이 축구에는 박항서, 시크릿은 조항서 그런 걸 좀 해달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또 득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대만이라는 나라에서는 지금 순수하게 백화점에서만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매장의 모습들인데 대만 같은 경우는 동남아 지역이 대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단가 자체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동남아 지역이. 이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 에이전트 가격에 거의 3배 가까운 가격으로 지금 현재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장 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도 순수 백화점으로만 유통이 되고 있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중산층 이상의 VIP들을 초대해서 제품 데모,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와우 파티죠. 이런 제품 데모를 통해서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베트남도 동일합니다. 베트남은 이야기로만 듣는 것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을 믿어요. 그래서 이런 와우 파티나 데모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사장님들이 베트남 말을 몰라도요. 가셔서 이제 누구라도 있으시면 제일 먼저 데모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스킨십, 약간의 터치들을 통해서 서로의 정도 좀 느끼고, 오늘 아까 전에 정희경 스포츠님 말씀하시는데, 데모의 효과가 한국 사람보다 엄청나게 전후가 달라진다고 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씻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품이 그만큼 이 베트남 분들한테 효과가, 즉각적인 효과가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와우 파티, 이런 퍼포먼스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순수 직접 판매로만 진행이 되는데, 근데 매장이 딱 한 군데 있죠. 제주도 중문면세점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자, 시그릿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바다라는 단어와 비밀이라는 단어의 합쳐진 글자인데요.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마이너스 420m에 위치해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바다였는데 지금은 이제 골짜기 웅덩이가 되었고, 원래 있던 바닷물이 모여서 빠져나갈 곳이었다 보니까 5,000년 동안 전발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많은 소금과 머드가 쌓이게 되었고, 이곳에 약 10만 명의 감자들이 치료의 목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사회가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재작년 2018년 10월 19일에는 이렇게 사회가 소개되면서 저희 회장님 이 인터뷰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생산 공장, 그리고 공장에 생산되는 저희 제품들이 이렇게 가려지는 것 없이 KBS에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베트남 말로 이제 번역들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치료의 효과들이 있느냐 봤더니 5,000년 동안 정발만 일어나다 보니까 모든 바다에는 다 미네랄이 있으나 이 사해에는 특히나 함유량이 굉장히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더라.
시크릿은 자연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회 미네랄뿐만 아니라 부재료로 들어가는 모든 성분들을 최대한 자연 성분들로 사용을 유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바로 파라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라벤은 자, 여기는 이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신 앱스타인 박사인데 파라벤의 주요 원인의 75%가 화장품, 욕실용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 이따가 좀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자, 파라벤은 합성 방부제로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서 인체에 흡수되는 호르몬계를 교란시키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유방암 등 여성암을 유발하고요. 남자들은 무정자증 그리고 성조수증 그 다음에 ADHD 과다행동장애들은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PPT를 보니까 이전에는 뉴스데스크가 있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있죠? 네, 이게 뭐냐면 확대해서 보면 바로 베트남 방송입니다. 베트남 VTV 방송에서 바로 파라벤에 대해서 방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파라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샴푸, 화장품, 치약, 치약이 아니라 목욕용품, 치약, 액체 세제, 그리고 물티슈 이런 것들에 파라벤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라벤이 들어가 있지 않은 파라벤 풀이라는 것들이 베트남 분들한테 어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필이 되죠. 베트남에는 이미 수많은 유사 다단계도 있었고 불법 피라미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도 많이 입혔고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2018년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강력하게 법을 개정을 했고 그 개정한 법으로 기존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던 업체들도 새롭게 라이센스를 갱신하게끔 했습니다. 그게 2018년도부터 2019년도 3월까지 진행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23개 업체만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새롭게 라이센스를 갱신한 업체가. 그리고 4월달부터 저희들이 이제 라이센스를 기대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게 2019년 11월달에 이제 2개 업체, 1개 업체는 원래 있던 업체가 하나 더 받은 거고요. 새로운 신규 업체는 딱 2개, 시크릿 포함해서 2개만 받게 되었죠. 수많은 네트워크 업체가 존재하는 이 베트남에서 어떤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싼 가격의 제품들이 매길 것이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네트워크 업체들이 싼 가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판매가 되었던 제품이죠.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선물을 해야 될까요? 저는 바로 독보적인 제품을 바로 체험하게 하는 이 와우 파티 문화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원료 그리고 파라벤 프리, 미네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경쟁사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기업도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들은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어투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베트남 분들한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저는 브랜드 스토리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회라는 것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들을 우리가 얼만큼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힘으로 동남아시아까지 우리가 또 장악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크릿은 스킨케어 회사로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 현재 라이브 바이 시크릿이라는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과 생필품, 아이언 플라워라는 3개 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초반이기 때문에 스킨케어 라인만이 지금 현재 시작이 되었고요. 스킨케어 라인 중에서도 핵심 제품인 바디케어,
스페셜 마스크 케어, 그리고 페이셜 케어에서 블루 페이셜, 그린 페이셜의 일부 제품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즈 라인요. 앞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한국에서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라인들이 이제 계속 보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기대하는 게 이제는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계속 애용을 하고 있는 이 건강식품군이 베트남 시장에 런칭이 돼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굉장히 큰 모멘텀이 일어날 것이다. 베트남은 이미 화장품 시장과 더불어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 제품이 뭐냐면 인삼과 홍삼이에요. 그만큼 아직까지 제품의 라인들이 다양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제품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고 전파가 될 것이라고 보고 모든 페이스북을 도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요, 기존의 유통 단계를 줄여냄으로써 이 기존의 유통 단계 속에서 포함되었던 재비용들을 없애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에게 보다 싼 값으로 직접 제품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유통과 광고, 입소문 등을 담당했던 소비자들에게 회사의 수익을 커미션이라는 형태로 환원해 주는 것,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대한민국은 35%, 베트남은 40%, 5%니까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크릿이 하고 있는 다이렉트 보너스가 전체 매출의 5%입니다. 맞습니까? 그만큼이 베트남에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2020년도는 이제 회사에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우리들을 이제 잡아나가면서 방향을 이렇게 새롭게 정해나갈 건데, 2020년 이렇게 잘해 나가다 보면 2021년이 될지 2022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폭발을 하는 퀀텀 점프를 하는 시기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이런 40%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할 것이고, 새로운 시크릿 신흥 부자들이 베트남에서 배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부자가 배출이 되기 시작하면 성공자가 배출되기 시작하면 이 소문도 어떻게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모멘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어떤 그러한 것들이 1년, 2년 반짝하고 말 것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왜?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경제 성장률이 약 7% 전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한동안 2%라고는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경제 성장이요. 그 나라와 7%대의 고속 성장을 하는 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 2020년에서 2030년까지 베트남 중산층, 베트남 부자들의 증가량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 소비시장의 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불붙은 시크릿은 꺼지지 않고 쭉 갈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붙은 불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이어서 이제는 동남아 국가들이 한 개씩 열려질 것이라는 거죠. 사장님들이 이때까지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이쪽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네트워크 업체들과 경쟁하면서 이렇게 배우셨죠. 굉장히 좁은 판입니다. 한데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기회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린 거죠. 베트남 분들이 아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베트남 분들,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베트남 분들, 일하시는 베트남 분들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서도요, 베트남으로 오가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는 오늘 좀 사람이 평소때보다 작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이제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와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베트남에서
베트남 블루다이아몬드 조 유로가 아니라 지금 베트남에 파견되어 있는 월드 위너스 그룹 개척단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6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 저와 그리고 월드 위너스 그룹 그리고 정의자 스폰서님을 중심으로 이 리더들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이전에는 그랬죠. 너무 좋겠다. 저기 베트남에 블루다이아몬드 있어서. 아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저를 활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고하시면 그 사람 보는 데서 전화해요. 내가 전화해볼게. 아시겠죠? 예. 자, 직접 판매의 방식으로 미국을 2011년도 시작해서 이렇게 베트남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개국들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연결이 될 것이고 저희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못했는데 이 별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 한국과 베트남이 이제는 너무 변화된 모습으로 올바르게 더블테크에 대해서 잘해나간다면 정말 동남아시아를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직접 판매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입니다. 꺾이지 않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33조 규모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도 제가 2007년도부터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온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저점을 찍은 데예요. 저점을 찍은 데고, 이때 이제 세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죠. 2008년 이때에. 그러면서 성장을 해서 이때에 비해서 매출 자체가 약 3배 정도 성장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 5조 2,208억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도 이때 319만 명이었는데 지금 903만 명으로 3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때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 메시지 정도였죠. 근데 2010년도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가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처럼 이렇게 10년이 걸릴 것인가? 저는 보다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봅니다. 베트남이 비록 우리보다 소비의 어떤 규모 소득의 규모 자체는 작지만 지금 상가노지까지 포함해서 약 1억 명의 국민 중에서 약 53%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의 약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모바일 네트워크, SNS, 소셜미디어 등을 굉장히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스마트폰이 어떤 시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 자체가 그렇게 연결하고 광고하고 하는 것들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월등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크릿이 2012년도 8월달에 대한민국의 지사를 오픈을 하고 13년 전착기를 거쳐서 2014년도 정의자 스폰서님이 이 업계에 이제 시크릿에 들어오시면서 약 600%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업계 6위까지 왔죠. 일본이 2015년도에 들어가서 16년, 17년을 거치면서 18년도에 600%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1년 정착기를 거쳐서 600% 성장, 대한민국보다 훨씬 보수적인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훨씬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일본조차도 2년의 정착기를 거쳐서 3년째에 600% 성장을 했다. 그러면 다음 나오네요. 베트남도 1년 아니면 2년 안에 600% 성장을 하겠네요. 그죠?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600%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위에 소리 달려있겠죠. 자, 소비가 소득이 되고 생활이 비즈니스가 되는 5, 3분에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주거용 베이팅 커미션.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 그리고 평생 한번 원타임의 승급 보너스, 그리고 4주에 한번 월급 현대의 직급 유지 보너스가 있고요. 다이렉트 추천인가 우대 고객의 매출에 대해서 5%를 지급받는 다이렉트 보너스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좌우 한 명으로부터 왼쪽 그룹 오른쪽 그룹이 형성이 되고요. 이 바이너리 방식의 마케팅은 21세기의 최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사업을 하려고 이것들을 돈을 벌려고 사업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비즈니스 팩이라고 하는 팩을 구매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팩을 구매하면 910V라는 점수와 1000BV라는 점수를 받습니다. CV는 커미션을 받기 위한 커미션 볼륨이고요. BV는 비즈니스 볼륨이라고 직급 성취에 관련된 볼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은 팩을 구매를 하면 1000CV와 1000BV로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일주일간 왼쪽과 오른쪽 그룹에 쌓여지는 매출이 있고요. 그 매출을 큰 쪽을 대실적, 작은 쪽을 소실적이라 하고, 대실적 2, 소실적 1의 비율로 얼마 사이클, 얼마 점수 사이클 450점이라는 사이클로 매칭을 해서 소실적 점수의 15%를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2,000과 9,250일 때 450 단위로 매칭을 하다 보면 소실적의 9,250이니까 제일 큰 점수는 9,000, 그리고 대실적이 2니까 18,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 곱하기 15 하면 1,350점이 되고요. 1,350점에서 1점은 1달러로 본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달러를 얼마나 보냐면 그 이전에 1,002.7원이라고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환율대로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당을 받으면 이게 1,000달러인데 지금 환율이 얼마인데 왜 돈이 비지 모질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모질한 게 아니라 기는 게 아니라 그 점수에다가 1,002.7을 딱 곱해보시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거는 팀 커미션뿐만 아니라 승급 보너스, 직급 유지 보너스도 동일합니다. 베트남 마찬가지입니다. 1,350점 곱하기 베트남 동으로 23,000동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23,000동 대충 알잖아요. 공을 하나 빼고 나누기 하면 한국 돈이라고. 그러면 23,000동을 나누기 20을 하면 얼마나 나와요? 공을 하나 빼고 1,150원이 나오네요. 한국은 1,002.7원. 그럼 어떻게? 수당이 많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베트남은 지금 450점 단위가 아니라 우리 옛날 당초처럼 500점 단위로 매칭이 됩니다. 자, 우리 한 넘어가죠. 잠시만요. 멈췄어요. 동영상도 멈춰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칭되고 남은 점수들은 없어지지 않으려고 다음 주로 무한 누적 이용이 됩니다. 자, 우리는 무한 대수이고 무한 공유인데 인원수도 제한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먼저 선점하신 분들에게 이 팀 커미션이라는 소득이 모자라는 거, 그러니까 가면은 돈이 그쪽으로 다 쏠리겠죠. 우리는 35%라는 이런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다 가져가시면 우리가 아래쪽에 돈이 없겠죠. 그래서 대수의 제한은 두지 않고 인원수의 제한은 두지 않으나 우리는 소득의 제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거점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일주일에 벌어갈 수 있는 최대의 팀 커미션은 2만 불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은 25,000불입니다. 25,000불요. 25,000불인데 1,002.7원이 아니라 1,150원이 넘으니까 훨씬 더 많다. 자, 리더십 직급 매치는 최초 내가 브론즈 직급을 달성했을 시부터 발생을 하고요. 내가 브론즈 로얄이면
1세대에 두 분이 걸어가는 팀 커미션에 대해서 20%를 별도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실버 골드일 때는 2세대의 10%까지, 플래티넘 루비는 3세대의 10%까지, 다이아몬드 이상일 때는 4세대의 20%까지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거 보너스요. 우리가 조금 전에 두 번째도 브론즈 이상일 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를 해야만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를 받는 것이고, 자, 이 선거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에이전트로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나의 코드로 구매해서 사용한 제품의 BV의 합이 1000점이 넘어가야 되는 거야. 1000점이. 그러면 내가 오토식 40BB를 쓰면 1000점이 되면 몇 달이 걸려요? 25달이야. 25달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브론즈를 25달 그때부터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돈을 얼마나 들어가는 걸 봤더니 10만원만 잡아가지고 25달 하면 250냐.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내가 다양한 제품을 쓰다 보면 한 270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브론즈 한번 갈 건데 25달을 기다렸다가 270을 쓰고 브론즈를 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 할인된 225만원에 이번 주에 그냥 브론즈를 갈 것이냐, 요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팩을 구매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차이를 분명히 해주고 그분이 선택을 해야 해요. 우리가 아쉽게 하나만 사주라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직급유지 보너스는 내가 최초 로얄을 달성했을 때부터 4주 단위 사이클로 해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실버일 때는 실버 내려가는 실버 거, 다이아는 다이아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한 주가 매출이 적어서 지급이 유지 지급이 떨어졌다. 그렇게 했을 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지급에 해당되는 유지 보너스를 준다. 그냥 로얄 이상이기만은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급 달성 및 유지 조건은요, 연속된 4주, 바로 지금 현재주와 지난 3주간의 좌우, 신규 BV의 합으로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수뿐만이 아니라, 자, 실버부터는 나의 좌측과 우측, 추천 계보상에, 후원 계보 아닙니다. 추천 계보상에 이러한 직급자가, 두 단계 가진 직급자가 있어야만 승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베트남은 제가 픽스가 안 되어서 정확하게는 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로얄이 없어요. 로얄이 없고 10단계로 됩니다. 그래서 브론즈 2000, 실버 5000, 그리고 골드 10,000, 그리고 플래티넘부터는 동일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조건 없는 적극적인 보너스가 바로 다이렉트 보너스인데, 본인을 다이렉트 보너스 추천인으로 지정한 에이전트, 그리고 우대 고객의 구매 금액의 5%를 점수가 아닌 구매 금액의 5%를 지급하는 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추천인 정보, 후원인 정보, 다이렉트 추천인의 정보란이 존재를 하죠. 자, 그리고 바로 우대 고객입니다. 이 우대 고객은 후원 계보도상에 배치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대 고객을 가입시킨 에이전트의 별도의 우대 고객 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대 고객들은 우대 고객들 간에 연결이 되지 않아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대 고객들이 랜덤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5%를 바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우대 고객이 구매한 제품에도 BV와 CV가 있겠죠. 그 BV와 CV는 바로 이분, 우대 고객을 가입시킨 이분의 소실적 점수로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야, 나는 한 줄은 엄청 큰데 한 줄에
내부가 펼쳐지지 않아 돈을 못 벌고 있다고는 핑계일 수 있어요. 사업자를 여러분들이 사업자도 노력하시지만 또 이 의뢰 고객을 활용을 하신다면 그 한쪽에 쌓여져 있는 전수들을 소득으로 이렇게 매칭시켜서 팀 커미션을 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 힘으로 실컷도 벌 수 있겠죠. 소실적으로 전수가 들어오니까.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100% 그 전수가 공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토십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가시기는 오토십 끌어야 된다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람들이 뭘 또 오토십까지 끌어야 되는데 쓰고 싶을 때 싹 쓰면 되지.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토십을 하게 되면 4회차, 12회차 동안에 42비짜리는 5%, 60비짜리는 7%의 추가 할인이 된다. 그리고 4회차, 6회차, 9회차 인정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회사 측면에서도 만약에 10만 명의 정기 구독자 오토십 요거들을 확보를 한다면 40BB와 60BB 한 중간치 12만 5천원만 계산을 했을 때도 약 4주 동안 125억이라는 매출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1년으로 따진다면 오토십 매출만으로도 1625억이라는 매출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회사 차원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선에 이렇게 오토십 고객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주목을 또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2019년도 11월 18일 베트남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에 대해서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 시크릿이 지금 들어가서 베트남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해본 기업은 없어요. 한국에. 다 처음입니다. 다 처음이기 때문에 시크릿이 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저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분도 많지 않을까. 그래서 길 다닐 때 되게 조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닥의 판매 활동에 관련된 라이센스가 공식적으로 나왔고, 한국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듯이 베트남에는 산업통상부 산하고 소비자 경쟁보호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들어가도 다단계 판매 기업 정보 들어가면 이게 검색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다단계 판매에 관련된 항목이 있고 거기서 시크릿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알자벤 샤바트 우리 회장님의 이름으로 시크릿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오늘 너무 빨리 가서 큰일 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한국만이 아니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꿈꿨으면 좋겠다 이것이고요. 전 세계를 연결하고 공유하고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